제가 천문학자로서 가장 관심을 갖고 열심히 팔로우업하고 있는 현대 천문학의 가장 큰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관측 방식에 따라서 우주의 팽창률이 다르게 측정되는 허블 텐션이죠. 우리 은하 바깥 외부 은하들이 얼마나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지로 추정한 우주의 팽창률과 우주가 통째로 얼마나 차갑게 식어왔는지 우주 배경 복사로 추정한 우주의 팽창률이 다르게 나옵니다. 심지어 각 관측 방법이 정밀해지면서 오히려 두 측정치의 차이는 더 뚜렷해지죠. 하나의 우주를 보면서 두 가지의 팽창률을 측정하는 이 허블 텐션은 지금껏 이어지고 있는 아주 지긋지긋한 미스테리입니다. 최근 천문학자들은 이 허블 텐션의 미스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은하 주변 은하들의 속도 분포를 정확히 파악하는 대대적인 관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놀라운 결과가 발표되었죠. 그런데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허블 텐션의 수수께끼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연구였지만 정작 사태는 더 엉망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우주먼지의 현저타임즈, 최근 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있는 허블 텐션의 최신 근황을 소개합니다. 허블 텐션을 연구하는 많은 천문학자들이 오랫동안 품고 있는 의심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은하의 후퇴 현상과 우주 배경 복사는 서로 다른 범위의 우주 팽창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요?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가 통째로 팽창하면서 우주 전역의 열기가 식어가는 과정을 추적합니다. 따라서 실제 우주 전체의 팽창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지요. 반면 은하들의 후퇴 현상은 그 은하가 분포하는 비교적 국지적인 좁은 범위의 우주에서만 우주 팽창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더 난감한 문제가 있는데요. 우주 속 은하들의 움직임은 단순히 우주 팽창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인접한 은하끼리의 서로의 중력으로 서로 끌어당기고 끌려가는 움직임까지 복잡하게 섞여 있죠. 따라서 은하들의 개별적인 움직임까지 세심하게 고려해야만 실제 우주 시공간 자체의 팽창을 더 정확하게 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천문학자들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은하들의 후퇴 현상으로 추정한 우주의 팽창률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오차가 있을 거라 생각했죠. 은하들의 후퇴 현상으로 추정되는 우주의 팽창률은 73km/s/메가파섹 정도입니다. 반면 우주 배경 복사로 추정되는 결과는 그보다 더 작은 67 정도죠. 즉 은하들의 후퇴 현상으로 추정된 우주의 팽창률이 더 크게 나옵니다. 은하들의 후퇴 현상으로 본 우주가 우주 배경 복사로 본 우주에 비해서 더 빠르게 팽창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것을 근거로 일부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가 유독 주변에 은하가 적고 밀도가 작은 텅 빈 영역 근처에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우주에 은하가 분포하는 우주 거대 구조는 마치 그물처럼 얽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은하가 우주 거대 구조에서 텅 빈 보이드 한복판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주변의 밀도가 높고 중력이 강한 쪽으로 사방의 은하가 더 빠르게 끌려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리고 순수한 우주 팽창의 효과보다 더 빠르게 주변 은하들이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것은 우주의 팽창률을 더 높게 측정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견에 따르면 우리 은하가 살고 있는 영역은 거대 보이드와는 전혀 달라 보입니다. 오히려 수많은 은하가 높은 밀도로 모여서 거대한 초은하단을 함께 구성하고 있죠. 2014년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 주변 은하들의 공간 분포와 움직임을 대대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우리 은하를 비롯해서 10만 개가 넘는 은하가 지름 5억 광년 규모의 거대한 초은하단을 이루고 있었죠. 바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입니다. 이 초은하단 한가운데 주변의 은하들을 빠르게 끌어당기는 거대 인력체가 숨어 있을 거라 생각되고 있죠. 우리 은하는 텅 빈 보이드는커녕 오히려 바글바글한 은하들이 일제히 함께 끌려가고 있는 초은하단 외곽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허블 텐션의 미스테리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존재는 우주 팽창률을 잴 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안에 갇혀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놓인 인접한 은하들의 움직임은 우주 팽창뿐 아니라 서로 간의 중력, 그리고 거대 인력체로 인한 중력 등 다양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하고 랜덤한 속도를 갖게 되죠. 물론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을 훨씬 벗어난 더 먼 거리의 은하단에 대해선 이런 세부적인 움직임은 무시할 만합니다. 워낙에 먼 거리에 놓여있는 은하들은 우주 팽창의 효과가 압도적으로 더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변 가까운 범위 안에서 우주 팽창률을 구하게 된다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특히 우주가 최근에 오면서 정말 팽창이 빨라지고 있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비교적 최근에 해당하는 가까운 우주를 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을 구성하는 주변의 은하들이 서로 어떻게 끌려가고 흘러가고 있는지 은하들의 고유 운동을 파악하는 것은 우주의 가속 팽창을 입증하는 데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천문학자들은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을 구성하는 은하들의 전반적인 분포를 둥근 타원체로 가정했습니다. 이 모델을 바탕으로 은하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를 비교했죠. 이 그래프에서 파란색으로 표현된 점들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은하들입니다. 반면 빨간색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은하를 나타내고 있죠. 이러한 움직임의 효과는 우리가 관측하게 되는 은하들의 속도를 최대 500km/s까지 달라지게 만듭니다. 이건 꽤 큰 차이죠. 특히 이번 연구에서 천문학자들은 밤하늘에서 어떤 방향을 보는지에 따라 은하들의 평균적인 속도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은하가 놓여있는 방향을 관측한다면 우린 우주 팽창률을 더 더디게 유추할 겁니다. 반면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은하가 있는 방향을 보고 우주를 관측한다면 우주 팽창률을 더 크게 오해할 수 있겠죠. 이런 하늘 전역의 은하들의 고유운동을 모두 고려해서 공평하게 보정해줘야만 순수한 우주 팽창으로 인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속의 은하들의 고유운동 효과를 모두 제거한 순수한 우주 팽창률을 다시 구했죠. 그런데 그 결과가 정말 난감합니다. 원래 기존 은하들의 후퇴 현상으로 추정되었던 우주의 팽창률은 73 정도였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로 추정했던 결과보다 6 정도 더 큰 값이죠. 따라서 허블 텐션을 해결하려면 이 73이 더 작은 값으로 내려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속 은하들의 고유운동까지를 모두 섬세하게 고려한 결과 그 결과는 살짝 더 커졌습니다. 73.5km/s/메가파섹 0.5 정도 오히려 더 큰 값이 나와버렸죠. 즉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속의 은하들의 고유운동까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었더니 허블 텐션은 해결되긴커녕 오히려 그 차이가 더 커져버렸습니다. 이 허블 텐션은 해결하기 위해서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엉망이 되어가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허블 텐션이 가장 난감한 이유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로 구성된 지금의 우주 진화 모델이 수정되어야 할지 모르는 찜찜한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은하의 후퇴 현상과 우주 배경 복사, 이 각기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추정한 우주의 팽창률이 계속 어긋나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우주 모델을 적용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천문학자들은 이런 비극이 실현되지는 않기를 바라고 있지요. 대신 은하 관측에서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있던 문제가 새롭게 밝혀지면서 좀 더 아름다운 방법으로 해결되길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한 가지 또 다른 가능성은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너머에 더 거대한 슈퍼 보이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름 5억 광년 넘어 더 거대한 스케일에서 은하들의 밀도가 횡한 거대 보이드가 숨어 있었고 바로 그것 때문에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안에서 관측한 은하의 후퇴 현상이 단순한 우주 팽창보다 더 빠르게 보였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이 가설을 최종 검증하기 위해선 인류가 그린 가장 거대한 우리의 우주의 지도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을 훨씬 넘어서 은하들의 분포 지도를 새롭게 채워야 할 겁니다. 최근 우주에 올라가서 이제 막 100억 광년 범위에서 우주의 지도를 그리고 있는 유클리드 우주망원경 정도라면 이 중요한 숙제를 해줄 수 있겠죠. 현재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제임스 웹도 허블 텐션을 위해 많은 관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천문학자들은 제임스 웹을 통해서 먼 은하까지의 거리를 재는 방법에 혹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검증하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왔죠. 은하까지의 거리를 잴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초신성과 세페이드 변광성 두 가지 잣대를 모두 품고 있는 은하를 제임스 웹으로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세페이드 변광성으로 적용해왔던 거리 측정 방법엔 다행히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거듭 검증해 오고 있죠. 또 다른 관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초신성 관측을 통해서 우주의 가속 팽창을 추정하고 그 발견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천문학자 아담 리스가 이끄는 관측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이들의 발견 이후 지금까지도 줄곧 우주 끝자락에 있는 초신성을 거리 측정의 잣대로 그대로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의심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아담 리스의 팀은 제임스 웹 관측을 예정해 놓고 있죠. 과연 이들의 추가 관측은 또 어떤 결과를 보여주게 될까요? 이번에 허블 텐션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연구가 도리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었듯이 초신성 관측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 시작되었던 연구가 어쩌면 정반대 결과를 보여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서둘러 팝콘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